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잠자리 횟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어떤 커플이 섹스를 많이 할까요? 성욕이 왕성한 커플?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잠자리 횟수에 미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히 커플의 잠자리 횟수는 여자가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잠자리 횟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자의 태도라는 거죠.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지금부터 연애 중인 5명의 남자를 보여드릴게요. 이 중 섹스리스 커플을 추측해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여자친구의 특징을 잘 살펴보세요. A. 장혁. 여자친구가 인기쟁이에요. 주변에 남사친도 많아서 남자 문제로 맨날 싸워요. B. 김필립. 제 여자친구는 배려심이 넘치고 사람들을 잘 챙겨요. 덕분에 5년째 안정적인 연애 중입니다. C. 이진영. 여자친구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해요. 집 데이트를 싫어해 밖에서만 만나서 조금 힘드네요. D. 최혁. 여친이 자주 우울해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요. 열심히 챙기고는 있는데 저도 지치는 것 같아요. 2. 안병근. 여친이 집안의 가장이라 항상 돈 걱정에 시달려요. 제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내지만 불만은 없어요. 이 5명의 남자 중 애인과 잠자리 횟수가 가장 적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먼저 섹스를 많이 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한 명씩 보여드릴게요. 정답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A. 장혁. 여자친구가 인기쟁이에요. 주변에 남사친도 많아서 남자 문제로 맨날 싸워요. 그랬죠? 애인이 예쁘고 주변에 남자가 많을수록 섹스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정자 경쟁이라고 하는데 연인과 잠자리를 많이 자주 해서 다른 수컷의 정자가 수정되지 않도록 경쟁해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본능입니다. B. 김필립. 제 여자친구는 배려심이 넘치고 사람들을 잘 챙겨요. 덕분에 5년째 안정적인 연애 중입니다. 라고 말했죠. 아내가 이타적인 성격일수록 잠자리 횟수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연인과 잠자리도 맞춰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이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 남들보다 더 섹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C. 이진영. 여자친구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좋아해요. 집 데이트를 싫어해 밖에서만 만나서 조금 힘드네요. 라고 말했죠. 개방성이 높은 여자는 잠자리에도 적극적인 태도로 임합니다. 아내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잠자리 횟수가 2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D. 최혁. 여친이 자주 우울해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요.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저도 지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여자가 우울해하거나 외로워할 때 연인과 잠자리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잠자리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받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바로 안병근. 여친이 집안의 가장이라 항상 돈 걱정에 시달려요. 제가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내지만 불만은 없어요. 라고 말했죠. 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성기능이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흥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요. 연인과의 잠자리 횟수가 만족스럽지 않다고요? 힘들겠지만 연인과 터놓고 얘기해보세요. 잠자리 횟수. 술자리에서 만나기만 하면 연인과 잠자리 횟수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남이야 관계를 하든 말든 한 번을 하든 10번을 하든 도대체 뭔 상관인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잠자리 횟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자신감. 토론토 대학의 리사 데이 교수는 술자리에서 잠자리 몇 번이나 하냐며 으스대는 사람들의 심리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심리학계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성적 나르시시즘에 주목합니다. 성적 나르시시즘이란 자기가 섹스를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잠자리 횟수를 자랑한다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특성이에요.
리사 데이 교수는 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남녀 809명을 모집한 뒤 성적 나르시시즘 테스트를 실시했어요. 이후 참가자들에게 일주일에 몇 번씩 연인과 잠자리를 하는지 물어본 다음에 요즘 20대는 잠자리를 몇 번 한다라는 짤막한 기사를 보여줬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연구진은 마지막으로 현재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까지 조사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적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잠자리와 관련된 기사를 본 뒤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잠자리를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할 때 연인과의 잠자리 만족도는 물론 관계 만족도까지 올랐습니다. 반면에 잠자리를 더 적게 한다고 생각하면 잠자리 만족도와 관계 만족도가 전부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미사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섹스를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잠자리도 더 많이 할 거라고 믿어요. 자신감이 넘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자신보다 적게 한다고 대답하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잠자리 만족도는 당연히 오르고 남들보다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도와준 연인에 대한 만족감도 오르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잠자리 횟수를 물어본 거로군요. 자기 자랑하려고요. 하하, 그런 셈이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의 상황이에요. 남들보다 더 적게 한다고 느끼면 잠자리 만족도가 낮아질 뿐더러 관계 만족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일종의 자존심 스크래치랄까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졌을 때 느끼는 패배감 같은 거예요. 이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수준이죠. 헐,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쌤통이기도 하다 싶네요. 오늘의 잠자리 포인트. 연애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커플의 평균 잠자리 횟수는 일주일에 한 번이랍니다. 사실 남들이 얼마나 많이 하냐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남들보다 많이 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잠자리 횟수보다는 두 사람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성적 나르시시즘이 있는 사람과는 연애할 땐 여러모로 주의하겠어요. 지금까지 잠자리 횟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잠자리 횟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 특히 여성의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인과 잠자리 횟수가 좀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여자분과 대화를 나눠서 조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